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우리를 감싸는 하얀 안개가 마치 신선의 옷자락처럼 드리워진 조용한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안개가 워낙 자주 끼어 사람들은 이곳을 안개마을이라 불렀는데 마을 어귀에는 아주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마을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지요. 이 집은 대대로 선비의 기품을 이어온 가문으로 대문 앞에는 항상 깨끗하고 하얀 소금이 가득 담긴 작은 항아리가 놓여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항아리를 보며 이 집안의 안녕과 평화가 바로 저 정갈한 소금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네고 지나갔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노릇을 하는 연화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를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가 밤새 혹시라도 흐트러졌을지 모를 소금을 손가락으로 살짝 매만지며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지 않기를 간절히 빌곤 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집안의 전통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소금 항아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소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안개마을의 아침은 유난히도 고요하여 멀리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올 정도로 평화로웠고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우려내곤 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뽀얀 안개가 내려앉으면 집안의 모든 목재가 촉촉하게 젖어들어 그윽한 나무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럴 때마다 연화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을 짓기 시작했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창밖의 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샤안했습니다. 연화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며 남편과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음식 하나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연화가 시집온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소금 항아리를 비워두거나 소홀히 대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얘야, 이 소금은 세상에 탁한 것을 걸러내고 맑은 것만 드리는 우리 집의 마음이란다 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을 그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연화는 소금이 조금이라도 눅눅해지면 햇볕이 좋은 날을 골라 정성껏 말리고 다시 항아리에 채워 넣으며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의 정성을 보며 저 집이 복을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높이 뜨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 마을 아이들이 대문 앞을 지나며 하얀 소금 항아리를 신기한 듯 쳐다보며 조잘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소금이 귀하던 시절에도 대문 앞에 수북이 쌓여있는 그 하얀 결정체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난다고 생각하며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장난을 치다가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장독대 위에 놓인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닦아내었고 햇살을 받은 독들이 반짝거리며 마당에는 평화로운 활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의 구석구석은 정갈함이 묻어났고 담장 밖으로 뻗은 감나무 가지조차도 질서 있게 자라나 마을의 풍경을 더했습니다. 연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이었기에 집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물건들이 많았고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낡은 부부는 정성껏 보수했습니다. 대문의 빗장이나 기둥의 주춧돌 하나까지도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특히 소금 항아리가 놓인 자리는 항상 마른 걸레로 닦아 먼지 하나 앉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소금이 부정함을 물리치고 집안의 화목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소금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한 늘 엄숙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마을에 나쁜 소문이 돌거나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해질 때도 연화의 집만큼은 늘 평온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더욱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으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이 캄캄해졌을 때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가 소금 항아리를 확인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소금이 유난히 하얗게 빛나고 있어 잠시 마음을 놓았지만 바람의 기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산에서 바람에는 평소의 풀냄새가 아닌 낯설고 이질적인 냄새가 섞여 있었고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하자 연화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소금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소금이 가득 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굳게 닫힌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집의 앞마당에는 100년도 넘은 배롱나무가 서 있는데 꽃이 피는 계절이면 붉은 꽃잎이 소금 항아리 근처까지 날아와 하얀 소금 위에 붉은 점을 찍듯 내려앉는 풍경이 일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풍경을 보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소금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나의 작은 정성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라고 혼잣말을 하며 소금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연화의 그런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 가끔 길을 지나다 좋은 소금이 있으면 한 되씩 가져다 주며 힘을 보태주기도 하였던 참으로 정겨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점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의 오랜 전통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소금을 놓는 풍습도 이제는 연화의 집을 포함해 몇 가구 남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이를 미신이라 부르며 비웃는 일이 잦아졌기에 그녀는 더욱 이를 악물고 지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이 전통이 끊기지 않도록 매일 정성을 다했고 언젠가 자식들에게도 이 소금에 담긴 깊은 뜻과 조상들의 지혜를 전해주겠노라 다짐하며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풍습을 넘어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가문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한순간도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안개 마을의 사계절은 소금 항아리와 함께 흘러갔는데 봄에는 흐드러진 꽃가루로부터 소금을 보호하고 여름에는 장마철의 습기로부터 소금이 굳지 않게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공을 들였습니다. 가을에는 수확한 핵곡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금을 새로 갈아주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지프로 정성스럽게 감싸 안아 이러한 연화의 지극정성 덕분에 소금은 사계절 내내 변함없는 하얀 빛깔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집안의 가세도 기울지 않고 늘 풍족함을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소금이 가진 정화의 힘이 비단 눈에 보이는 더러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쌓인 나쁜 생각들까지도 씻어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어르신인 김노인은 가끔 연화의 집을 방문해 소금 항아리를 보며 자네의 정성이 이 마을의 맥을 잇고 있네 라며 따뜻한 격려를 건네주어 연화에게 큰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김노인은 과거에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연화의 집 조상들이 대문 앞에 소금을 만지며 기도를 올려 이 집 식구들만큼은 무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금 항아리를 더욱 각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조상들의 영혼과 기도가 담긴 신성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항아리 옆을 지키며 마을의 역사와 자신의 책무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문득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소금 항아리가 놓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연화의 집 소금 항아리를 존중하여 근처에서 발소리를 죽여 걷곤 했는데 이번에 들린 발소리는 매우 거칠고 무례하며 무언가 탐욕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문으로 향했고 그 순간 마을을 감싸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며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가득 차 있었고 소금 항아리를 보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에 연화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가 그 남자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누구신지 물었으나 남자는 대답 대신 소금 항아리를 발로 툭 건드리며 이런 낡은 미신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칙칙하군 이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이 마을 사람의 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태도로 마당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연화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도성에서 내려온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이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러 왔다고 주장했지만 연화는 그의 눈에서 진실함보다는 탐욕의 불꽃을 읽어내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의 소금은 남자의 무례한 행동 때문인지 평소보다 빛을 잃고 칙칙한 회색 빛을 띠는 것처럼 보여 연화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이 집에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연화는 그를 막아세우며 자번 후에 조상님의 허락 없인 누구도 이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연화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녀를 밀치며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순간 마당에 깔린 모래들이 소용돌이치며 남자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소금 항아리를 향해 짧은 기도를 올린 뒤 남자를 정중히 사랑채로 안내하여 대화를 시도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사랑채에 마주 앉은 남자는 자신이 이 집의 문서를 가지고 있다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만 연화는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직감하고 차분하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족보와 내력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에 남자의 거짓 주장은 금세 허점이 드러났고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웅성거리며 남자의 정체를 의심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 집의 터전과 소금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자의 길을 꺾었습니다. 남자는 분을 사귀지 못한 듯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연화의 흔들림 없는 태도와 집안의 위험에 눌려 잠시 기세가 꺾인 듯 보였습니다. 남자가 사랑채를 나가 대문을 나설 때 다시 한번 소금 항아리를 노려보자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남자의 발치에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소금신이 노하셨다. 이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연화는 조용히 다가가 남자를 부축하며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듯 얼굴을 붉히며 두고 보자. 이 집과 저 흉물스러운 항아리를 반드시 치워버리겠다. 고 으름장을 놓으며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소금 항아리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정성스럽게 살피며 흐트러진 소금을 다시 고르게 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남자가 남기고 간 불길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스며든 것 같아 몸을 뒤척이며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안개가 평소보다 훨씬 더 짙게 깔려 방 안의 등잔불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고 가끔씩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경고의 메시지처럼 연화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고 차가운 마음 공기가 그녀의 살결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어둠 속에서도 미세하게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마치 위태로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어 연화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향해 절을 올리며 부디 이 집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게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숲으로 퍼져나갔고 그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듯 마당의 배롱나무 가지가 살랑거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낮에 본 남자의 교활한 눈빛이 지워지지 않아 다음 날 닥쳐올 일을 미리 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김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소금 항아리에 담긴 소금을 정화하기 위해 새로 소금을 볶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소금을 가마솥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볶기 시작했는데 소금이 타닥타닥 튀는 소리는 마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볶아진 소금에서는 고소하면서도 맑은 향기가 났고 연화는 이 소금을 항아리에 새로 채우며 집안의 기운을 일신하고 남자의 위협으로부터 가문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새로 볶은 소금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자마자 어제 남자의 행동으로 흐릿해졌던 항아리의 빛깔이 다시 맑고 투명하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침 일찍부터 연화의 집 앞을 지나며 새로 갈아 끼운 소금 항아리의 빛을 보고 역시 연화댁은 대단해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김노인을 찾아가 어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고 노인은 수염을 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그 남자는 필시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러 온 악귀와 같은 존재이니 각별히 조심하게
라고 충고했습니다. 김 노인은 소금 항아리의 소금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재앙의 징조이니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고, 연화는 노인의 말씀을 명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며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 가문이설로 현혹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주민들은 연화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하며 함께 마을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연화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네 사람들의 지지가 큰 위로가 되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마을 곳곳에 스며든 안개를 바라보며 이 안개가 우리를 보호하는 장벽이 될지 아니면 적을 숨겨주는 가림막이 될지 알 수 없어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도착해 다시 한번 소금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너만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다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항아리는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연화의 말을 듣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지만 손길은 평소보다 분주했고 마음은 자꾸만 대문 밖을 향해 있었으며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지나고 태양이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연화의 집 주변만큼은 서늘한 기운이 가시지 않아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방 문턱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산 정상 부근에서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을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라 무언가 원한 맺힌 기운이나 탐욕이 응집된 것처럼 보였고, 그 구름이 마을을 덮치는 순간 어제 보았던 남자가 다시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장독대로 달려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대문 앞 항아리에 더 보충했고, 손끝에 닿는 소금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안개마을의 평화가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연화는 결코 도망치지 않고 이 집과 소금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대문 앞 소금 항아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날 때 연화는 다시 한번 소금을 고르게 펴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고 이제 곧 벌어질 시련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굳게 닫고 문고리에 소금 주머니를 하나 더 걸어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집안의 모든 등불을 밝혀 어둠이 틈탈 곳이 없도록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이제 저물어가는 햇살을 받아 붉게 타오르는 듯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적을 물리치기 위해 대기하는 용맹한 장수의 뒷모습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용기를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요히 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숙부는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이 원래 자신의 아버지의 땅이었다는 둥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소매 끝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남을 속이려는 비열한 의도가 가득 담겨 있어 마을 사람들은 내심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워낙 크고 당당했기에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귀를 기울였고 안개마을의 평화로웠던 공기는 서서히 의심의 연기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시작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의 대화 주제도
어느덧 연화의 집안 내력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갈한 기와집에 정말 그런 숨겨진 사연이 있었을까 라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 저렇게 당당한 걸 보니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닐 거야 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연화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가문의 명예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자 마을의 평온한 풍경 위로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자신을 피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던 이웃들이 오늘따라 고개를 돌리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에 그녀는 숙부가 뿌린 독이 이미 마을 깊숙이 스며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 소금 항아리를 보았는데 소금의 표면이 어제와는 달리 거칠게 일어나 있어 불길한 예감이 더욱 강하게 그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숙부는 다시 한번 연화의 집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낯선 사내들 몇 명을 대동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며 소리를 질렀고, 이 집은 이제 저주받은 곳이니 당장 비워야 한다 라고 소란을 피워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으나 숙부가 대문 앞 소금 항아리를 발로 차려 하자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항아리 앞을 가로막아 서서 가문의 신성한 물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숙부는 비웃음을 흘리며 이따위 짠가루가 담긴 항아리가 무슨 대수라고 이리 호들갑이냐. 당장 치워버려라 라고 명령했고, 그의 부하들이 연화를 밀치려 하는 순간 집안의 가축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고삐를 풀듯이 날뛰고 닭들은 횃대에서 떨어져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며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이는 마치 집안의 기운이 숙부의 무례함에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 항아리를 꼭 붙잡은 채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조상님께 빌었습니다. 소동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마을의 가장 어른인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연화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지를 터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노인은 숙부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자네가 이 마을의 법도를 어기고 신성한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꾸짖었고, 숙부는 노인의 위험에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숙부는 이내 다시 기세를 회복하여 나는 내 권리를 찾으러 온 것뿐이니 노인네는 상관하지 마시오 라고 무례하게 대꾸하며 주변을 긴장시켰습니다. 김노인은 연화에게 다가가 소금 항아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연화야, 대문의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소금이 나쁜 기운을 먹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인은 숙부가 가져온 부정한 기운이 집안의 보호막을 갉아먹고 있으며 만약 소금이 완전히 빛을 잃게 되면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숙부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집안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곳곳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정갈하던 부엌 벽에서 검은 물이 배어나오거나 장독의 뚜껑들이 제멋대로 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화는 밤잠을 설쳐가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오직 대문 밖 소금 항아리만이 달빛 아래서 차갑게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숙부가 몰래 집안 어딘가에 부정한 물건을 숨겨두어 기운을 어지럽히고 있는 증거라고 확신했고 날이 밝는 대로 집안을 샅샅이 뒤져 근원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숙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애썼고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숙부의 말에 동조하여 연화의 집을 비난하는 무리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금 항아리가 사실은 마을의 복을 가로채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연화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깨닫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숙부의 위협과 유혹에 넘어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직 소금 항아리와 자신의 진심만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연화는 마당에서 숙부의 부하가 담을 넘어들어 오려다 소금 항아리에 발이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사내는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뜨겁다며 고통스러워했고 연화가 확인해보니 그가 밟았던 소금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버린 듯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금이 집안을 침범하려는 악한 의도를 막아내고 자신을 희생하여 방패가 되어 주었음을 알게 되었고 소중한 소금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대문 곁을 떠나지 않고 보초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연화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쏟아진 돌을 치우고 더러워진 소금 항아리의 겉면을 닦아내며 조상들이 이 자리에 소금을 둔 이유가 비단 귀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었음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태도로 매일 소금을 살피며 숙부의 음모가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견뎌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노인은 다시 한번 연화의 집을 방문하여 연화야, 이제 곧 큰 파도가 닥칠 것이니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소금이 검게 변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어둠과 같단다 라고 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역사가 담긴 고문서를 연화에게 건네주며 이 집의 소금 항아리가 마을의 물길과 기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문서를 통해 숙부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맥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숙부는 점점 조급해졌는지 이제는 대놓고 장정들을 시켜 대문을 부수려 시도했고 연화는 남편과 함께 대문 뒤를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숙부의 고함과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오고 안에서는 연화의 가쁜 숨소리가 섞이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때마다 소금 항아리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와 대문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며 숙부의 폭력성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숙부의 행동을 만류하며 연화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계속되던 중 갑자기 마을 전체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숙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집 근처 지하에 묻어두었던 썩은 고기와 부정한 물건들의 냄새였습니다.
소금의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숙부가 설치해둔 사악한 물건들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숙부가 마을을 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있고 연화는 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쳐 숙부는 당황하여 사람들을 막으려 했으나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고, 마침내 대문 옆 담장 아래에서 썩은 내를 풍기는 정체불명의 상자가 발견되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집안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한 온갖 흉측한 부적들과 썩은 짐승의 뼈가 담겨 있었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숙부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연하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소금 항아리의 소금이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색이 변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부정한 물건들을 소금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숙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심어놓은 것이다 라고 발뺌했지만, 그의 소매에서 상자의 열쇠가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변명은 무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부를 포위하고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소리쳤으며, 숙부와 그 일당은 쫓기듯 마을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역겨운 냄새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이 사라진 길목을 바라보며 허탈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한숨을 내쉬었으나, 아직 집안에 남은 부정한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대문 앞에 모여 자신들이 잠시나마 숙부의 말에 현혹되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연화의 손을 맞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금 항아리를 살폈는데, 떠나자마자 소금의 검은 한 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빛깔은 예전처럼 투명하고 맑지 않아 정화의식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김노인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깨끗한 산수를 길어오게 하고 연화에게는 가장 질 좋은 햇소금을 준비하라고 일렀으며,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정화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소금을 한 줌씩 가져와 연화의 집 대문 앞에 쌓기 시작했고, 그 작은 소금들이 모여 커다란 하얀 산을 이루자 마을에는 다시금 희망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이웃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며 자신이 홀로 소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숙부가 떠난 뒤에도 집안의 가축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울어댔고, 밤마다 들리는 기괴한 소리는 멈추지 않아 연화는 숙부가 숨겨둔 부정한 물건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피며 벽면의 틈새나 마루 밑까지 꼼꼼히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소중한 갑오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숙부는 집을 빼앗으려던 것뿐만 아니라 집안의 보물들까지 미리 빼돌렸던 것이며, 그 보물들이 사라진 빈자리에 나쁜 기운이 둥지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사라진 갑오들을 되찾아야만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직감하고 남편과 함께 숙부의 행방을 쫓으려 했으나 이미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로 사라진 그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숙부를 추적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나섰고 안개마을에 고요하던 밤은 다시금 사람들의 외침과 불꽃으로 요동치며 긴박한 추격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에게 우리가 가보를 찾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다오 라고 부탁하며 자신도 횃불을 들고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바로 앞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가끔씩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추격대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연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금 항아리를 관리하며 얻은 맑은 기운 덕분인지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빛의 길을 볼 수 있었고 숙부 일당이 흘리고 간 비단 조각을 발견하며 그들의 은신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뒤를 따르며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숙부의 탐욕을 응징하기 위해 가파른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산 꼭대기 근처 낡은 사당에서 숙부 일당이 훔친 보물들을 가득 실은 수레를 두고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한 추격대는 함성을 지르며 그들을 덮쳤고 숙부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하여 보물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수레 위에 놓인 가문의 상징적인 물건들을 확인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 물건들을 소금으로 정성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물을 되찾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산울림이 되어 마을까지 울려 퍼졌고 안개 마을 위를 덮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되찾은 갑오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대문 앞 소금 항아리에 산에서 가져온 맑은 기운을 담아 소금을 새로 채워 넣으며 제2부의 긴장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연화는 소금의 빛깔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며 내일 있을 정화의식을 통해 모든 상처를 치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대문 밖에서 소금 항아리가 내뿜는 은은한 위로의 기운을 느끼며 비로소 짧은 단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보물을 되찾아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지만 안개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를 살피러 나갔는데 어제 새로 채워 넣었던 하얀 소금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금 칠흑같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소금은 마치 누군가 먹물을 어둠을 머금고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평소의 맑은 기운 대신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올렸으나 소금은 이내 부스러지며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관간으로 달려가 가장 맑은 물을 떠와 항아리 주변을 씻어내려 했지만 물이 닿는 곳마다 소금이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 더욱 검은 빛을 내뿜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평소의 숲향기가 아니라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불길한 냄새를 실어날랐고 집안의 대들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삐걱거리는 비명소리가 들려와 연화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의 대화는 어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의심에 가득 찬 어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글쎄, 보물을 되찾아왔다는데 왜 집안에서는 저런 흉측한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걸까? 혹시 연화댁이 우리 몰래 무언가 부정한 짓을 해서 조상님이 노하신 게 아닐까 하는 수군거림이 연화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깊숙이 뿌리 박힌 이 어둠의 근원을 찾아내는 일이라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키우던 삽살개가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고 연화는 개의 시선이 머무는 대청마루 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루 밑 어두운 공간 속에서 희미하게 번뜩이는 무언가가 보였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굽혀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차마 깊숙이 손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가져와 마루 밑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숙부가 남기고 간 듯한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고 상자 주변으로는 검은 개미떼가 줄을 지어 이동하며 기괴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긴 막대기를 가져와 겨우 상자를 밖으로 끌어냈는데 상자를 여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평화로운 기운이 순식간에 차가운 한기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숙부가 몰래 빼돌렸던 가문 문서들의 복사본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저주 섞인 부적들이 잔뜩 들어있어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숙부는 단순히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이간질을 통해 이 마을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며 이 상자가 바로 그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상자를 들고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숙부의 음모가 얼마나 깊게 뻗어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김노인을 다시 찾아가 상자 속의 내용물을 보여주었고 노인은 부적에 적힌 글귀를 읽어 내려가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며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마을의 혼을 갉아먹는 금지된 주술이네. 연화야, 자네가 이 상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우리 마을은 머지않아 서로를 증오하며 무너졌을 것이야.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연화에게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소금 항아리가 완전히 빛을 잃기 전에 마을 정화의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금이 검게 변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숙부의 악한 의지가 만나 일어난 현상이니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노인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내일 밤 보름달이 뜰 마을 광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함께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했고 연화는 노인의 지혜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정성을 다해 목욕제기하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밤새도록 소금을 볶으며 기도를 올렸는데 가마솥 안의 소금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소금을 볶으며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들이 숙부의 꼴에 빠져 자신을 비난했던 상처까지도 모두 간절히 바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가마솥에는 눈부시게 하얀 소금이 가득 쌓였고 연화는 그 소금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의 불안함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으며 다가올 내일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숙부 또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기에 마을 곳곳에 자신의 수하들을 매복시켜 연화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정화의식을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들이 서성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연화의 집 담장 너머로 우물을 던지는 등 방해가 계속되었지만 연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소금 항아리를 묵묵히 지켰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한 몇몇 이웃들이 하나둘씩 연화의 곁으로 모여들어 함께 대문을 지키기 시작하며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졌으며 김노인의 부름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밑에서 찾아낸 상자와 검게 변한 소금을 광장 중앙에 놓았고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모습에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주춤거리며 숙부의 음모가 실제였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로 연화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소금은 숙부의 악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심과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화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연화를 의심했던 순간들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숙부가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저주를 내리려 했던 부적들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경악하며 숙부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누가 진짜 적이고 누가 자신들을 지켜주려 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연화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용서를 구하며 정화의식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연화는 정성스럽게 볶은 하얀 소금을 광장 사방에 뿌리며 악한 기운을 쫓아냈고 김노인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어내려 가며 엄숙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온 소금을 한 줌씩 보태어 거대한 소금 언덕을 만들었고 그 위에 숙부의 상자와 부적들을 올려놓은 뒤 마을에 정화된 불꽃으로 이를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솟아오르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자 마치 괴물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으나 연화와 마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더욱 크게 주문을 외우며 어둠의 기운에 맞서 싸웠습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재만 남았을 때 놀랍게도 광장 주변을 감싸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며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이 그 자태를 드러내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로 달려간 아이들은 와, 소금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기 위해 연화의 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소금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소금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그 빛은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연화는 항아리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소금을 매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곁에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음을 축하했습니다. 숙부의 추종자들은 마을의 정화된 기운에 눌려 이미 도망친 뒤였고 마을에는 다시금 맑은 바람과 풀 냄새가 돌아와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연화를 만났구나. 너의 믿음과 정성이 이 마을을 구원했단다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고 연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소박하지만 정겨운 잔치를 벌였는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떡과 술을 내오며 이웃들에게 대접했고 마당 곳곳에서는 웃음꽃이 피어오르며 안개마을의 고요한 밤은 축제의 밤으로 변했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감사의 묵념을 올리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잔치가 한창일 때 마을 어귀에서 숙부가 보낸 마지막 자객이 어둠을 틈타 연화의 집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그는 품속에 독이 묻은 칼을 품고 연화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담장을 넘어 소리 없이 안채로 다가가려 했으나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에서 갑자기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순식간에 자객을 제압했고 그가 가진 무기들을 빼앗았는데 소금 항아리가 다시 한번 집안의 주인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소금의 신성한 힘에 대해 더욱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객은 숙부가 도성으로 도망치기 전 마지막 복수를 위해 자신을 보냈음을 실토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관가에 넘기기로 결정하며 숙부와의 모든 악연을 매듭지었습니다. 연화는 자객이 흘린 독기운을 정화하기 위해 마당 전체에 소금을 뿌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그 어떤 부정한 기운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으며 연화의 가문은 마을의 수호자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연화의 집에는 다시금 깊은 평온이 찾아왔으며 그녀는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소금 항아리를 바라보며 지나온 험난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소금은 이제 단순히 짠 물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단단한 결속의 상징이 되었음을 그녀는 깨달았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일사네요. 그녀는 소금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부탁해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항아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며 그녀의 말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어귀에 커다란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소금 항아리를 하나 더 올려두어 마을 전체를 보호하는 새로운 풍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개마을은 단순히 안개가 많은 마을이 아니라 소금의 정화된 기운이 가득한 소금마을로 불리게 되었고 주변 마을에서도 이 신기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테테레. 연화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금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들려주며 전통의 소중함을 널리 알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금이 어떻게 세상을 맑게 만드는지 가르치며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아이들은 소금 항아리를 지키는 연화 아줌마를 보며 자신들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안개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변화가 대문 앞의 작은 소금 항아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았고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항아리를 닦으며 자신의 초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이제 나는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네가 이 마을을 훌륭하게 지켜냈으니 말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의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그녀의 지혜로운 결정들은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이끼가 끼고 낡았지만 연화가 정성껏 갈아주는 소금만큼은 항상 새 것처럼 하얗게 빛나며 마을의 안녕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어느덧 연화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노년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 소금 항아리를 처음 맡았을 때처럼 맑고 총명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소금 항아리 관리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마을의 평화를 간하는 것이란다. 며느리는 연화의 가르침을 경건하게 받아들였고 소금 항아리 전통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자신의 삶이 소금처럼 세상을 맑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기도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대문 밖의 소금 항아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마을 전체가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안개마을에는 더 이상 큰 시련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며 소금 항아리의 은덕을 칭송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소금 항아리와 연화의 진심은 여전히 안개마을의 골목골목을 따라 흐르며 우리에게 정화와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아침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드러내며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늦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가벼웠고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은 상쾌함을 느끼며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 소금 항아리는 이제 더 이상 검은 반점 하나 없이 투명하고 맑은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상쾌한 바다 내음과 같은 정갈한 기운이 감돌아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마저 정화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연화의 집 앞으로 모아들어 밤새 안녕을 묻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어제의 소동을 정리하고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김노인을 필두로 마을 회의가 열렸고 사람들은 쑥부의 꼬드김에 넘어갔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뉘우쳤습니다. 그중 숙부에게 뇌물을 받고 마을의 비밀 통로를 알려주었던 청년 한 명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자 마을 전체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연화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누구나 잠시 눈이 멀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더 귀한 법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위로하여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청년에게 마을의 공동 우물을 청소하고 소금 항아리를 관리하는 일을 돕는 벌을 내리며 화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숙부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연화의 집 대문은 그동안의 고초로 인해 헐거워진 빗장과 기둥을 새로 교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을에 실력 있는 목수들이 모여 좋은 소나무를 다듬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마당을 쓸고 닦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소금물을 뿌려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위해 부엌에서 가마솥 가득 팥죽을 쏘아 대접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었고 고소한 팥죽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 길목까지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동시에 채워주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대문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문틀 아래에는 숙부의 음모를 영원히 차단한다는 의미로 특별히 볶은 소금을 두껍게 깔아두었습니다. 연화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을 넘어 가족의 영혼과 마을의 역사가 깃든 신성한 장소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문 기둥에 건양다경이라는 글귀를 정성스럽게 써붙여 앞으로 이 집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새로운 대문의 완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문 수리가 끝나자 이번에는 집안의 가장 핵심인 대청마루 밑을 정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연화는 그곳에 다시는 사악한 상자가 놓이지 못하도록 숯과 소금을 섞어 바닥을 다졌습니다. 숯은 나쁜 냄새와 습기를 잡아주고 소금은 부정한 기운의 접근을 막아준다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며 이 작업이 끝나자 집안 내부의 공기는 몰라보게 맑아졌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며칠 동안 긴장 속에 지냈던 아내를 위해 마당 한쪽에 작은 꽃밭을 만들어 주었고 연화는 그곳에 봉숭아와 채송화를 심으며 다시 찾은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를 두는 풍습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마을을 지키는 공동의 약속으로 삼아 각자의 집 앞에도 작은 항아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영화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관리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는데 소금은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인의 마음이 흔들릴 때 소금의 빛깔도 변하니 늘 평온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안개마을의 모든 집 앞에는 하얀 소금 항아리가 놓여 장관을 이루게 되었고 마을은 외부의 침입이나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신성한 요새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당에 모여 앉아 갓 지은 쌀밥과 짭조름한 자반 고등어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숙부의 탐욕이 어떻게 마을을 위태롭게 했는지에 대한 회고와 함께 앞으로 마을의 화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금의 날을 정해 마을 전체를 청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술잔을 채워주었고 연화의 마당에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배롱나무 꽃잎은 그들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흩날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아이들이 연화의 집 마당으로 몰려와 숨바꼭질하며 뛰어놀기 시작했고 연화는 아이들에게 달콤한 조청 육과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둠의 그림자마저 말끔히 씻어내 주었고 연화는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 소금 항아리의 의미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소금이 왜 하얀색인지, 왜 짠맛을 내는지에 대한 얘기하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연화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집안 가구들을 밖으로 내어 햇볕에 말리고 먼지를 털어내며 대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하나하나 다시 닦아
반짝이게 만들었고 뒤뜰의 우물 정자 주변에도 새로 자갈을 깔아 물이 잘 빠지게 정비하며 집안의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켰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활동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신을 닦아내는 수행과도 같다고 생각했으며 손끝에 닿는 나무와 돌의 촉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깊은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김노인이 다시 찾아와 연화의 집을 둘러보더니 이제야 이 집이 제 주인을 제대로 모시는 것 같구나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마을의 평화를 지킨 공로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옥 가락지를 선물로 건넸고 연화는 극구 사양했으나 노인의 고집에 못 이겨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대문 앞 소금 항아리에 소금을 한 줌 더 얹어주며 이 소금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이 마을에는 슬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고 연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 길가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 하나도 정성껏 주우며 마을 전체를 자신의 집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녀의 솔선수범에 감동한 다른 주민들도 각자의 집 앞길을 청소하며 깨끗하고 정갈해졌습니다. 안개 마을은 이제 단순히 안개가 자욱한 곳이 아니라 청결과 예절의 마을로 소문이 나 인근 고을 수령이 직접 방문하여 치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저녁을 준비하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쌀을 안치며 하루의 마감을 준비했는데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정겨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밥이 뜸드는 구수한 냄새와 소금의 맑은 기운이 어우러진 주방에서 연화는 가족들을 위해 정갈한 상을 차렸고 남편과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의 즐거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도중 문득 대문 밖 소금 항아리를 생각하며 자신이 하는 이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집안의 등불을 하나씩 끄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사랑방 문을 닫으려 할 때 문득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뿌려진 소금 알갱이들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풍경은 마치 지상의 은하수처럼 아름다웠고 연화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지켜줄 것이며 자신과 가족들은 그 보호 아래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고 연화는 비로소 깊고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밤늦게 들리던 불길한 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고 집집마다 놓인 소금 항아리를 믿으며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나 소금의 축복을 내려주는 꿈을 꾸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시 찾는 꿈을 꾸며 마을 전체가 길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개 마을의 밤은 이제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재충전과 꿈의 시간이 되었으며 소금 항아리는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평소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고 항아리 속에 담긴 소금이 아침 이슬을 머금어 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슬을 머금은 소금을 살짝 맛보았는데 평소보살고 훨씬 달콤하고 깊은 맛이 느껴졌고 이것이 하늘이 내린 축복의 징표라 믿으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의 새들도 연화의 배롱나무 가지에 앉아 지저귀며 아침을 알렸고 마을은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으며 연화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뒤산의 약수터에 가서 맑은 물을 길어와 마을의 공동 소금 항아리를 씻어내고 소금을 새로 채우는 공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서먹했던 이웃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약수터의 맑은 물과 연화의 정성이 담긴 소금이 만나 마을 전체에 맑은 기운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사람들은 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청년들이 모여 속보가 훼손했던 숲의 나무들을 다시 심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며 마을의 외형적인 상처들도 하나둘 지워나갔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위해 시원한 식혜와 찐 감자를 준비해 날랐고 청년들은 연화의 친절에 감사하며 더욱 힘차게 일을 매진하여 마을은 몰라보게 단정해졌습니다. 이제 안개 마을은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넘어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친 내실 있는 마을로 거듭났으며 소금 항아리는 그 화합의 상징으로서 대문마다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저녁 무렵 집안 대청소 중에 다락방 구석에서 오래된 가문 기법서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소금 항아리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니 사람의 마음 또한 소금과 같아야 만사가 형통하리라 는 구절을 읽으며 연화는 조상들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한참 동안 책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법서를 마을의 소중한 자산으로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김노인과 상의하여 마을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서당이 문을 열자 인근 고을에서도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연화는 소금의 정화력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알기 쉽게 가르치며 훌륭한 스승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소금처럼 귀하고 변함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학문에 정진했고 마을의 미래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만큼이나 밝고 희망차게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으며 소금 항아리를 닦는 그녀의 손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드럽고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안개마을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라섰고 숙부와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기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저녁 대문 앞에서 소금을 갈아주며 이 소금이 마을의 양심을 지키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라고 빌었고 그 기도는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금 항아리를 볼 때마다 연화의 헌신과 마을의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이는 안개가 나쁜 기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의 맑은 기운을 머금어 마을을 신비롭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안개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고 집안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숨쉬고 있는 것을 느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소금처럼 소박했지만 그 맛은 깊고 진했으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집안의 안녕을 확인했는데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뒤를 따랐고 외양간에서도 평화롭게 되새김질하며 밤의 고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 빗장이 튼튼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항아리 속의 소금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연화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과 마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안개 마을의 아침은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투명한 공기로 가득 찼으며 대기를 감싸던 짙은 연무조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산란하며 온 마을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배부 깊숙이 전해지는 상쾌한 공기는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맑게 씻어주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고 그녀는 비로소 모든 근심 사라졌음을 확신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문 밖의 소금 항아리는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어 영롱하게 반짝였고 그 모습은 마치 긴 밤을 이겨내고 승리한 장엄한 수호자의 뒷모습과도 같아 보여 그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화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정겨운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의심이나 두려움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직접 구운 떡을 가져오고 또 어떤 이는 산에서 채취한 신선한 산나물을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어 연화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정성을 하나하나 소중히 받으며 우리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의 재건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큰 잔치가 연화의 집 마당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자 마을 장정들은 커다란 차이를 치고 아낙네들은 가마솥을 걸어 맛있는 음식 냄새로 온 동네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곡간을 활짝 열어 그동안 정성껏 갈무리해 두었던 곡식과 창거리들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솜씨를 발휘하여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내며 다시 찾은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아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산기슭까지 울려 퍼지며 안개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잔치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금 항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나쁜 귀신을 쫓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훈계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공로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그녀가 보여준 인내와 믿음이 없었다면 마을은 숙부의 탐욕 앞에 무너졌을 것이라 말했고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마음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고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잔치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을 어귀에는 소금 항아리를 본뜬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만든 것으로 안개 마을의 정체성과 수호의 의지를 영원히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소금은 세상을 맑게 하고 마음은 세상을 밝게 한다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이는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기념비 앞에 서서 앞으로도 이 마을의 전통이 끊기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마을 청년들은 매일 아침 기념비를 닦으며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안개 마을에 또 가을이 찾아왔고 황금빛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었는데 연화의 집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도 붉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연화는 수확한 햇곡식을 가장 먼저 소금 항아리 옆에 놓아 조상님께 감사의 예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풍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소금을 새로 갈아주며 감사에 함께 거행했습니다. 숙부의 소돔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적인 옛 이야기가 되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전해주는 소중한 교육의 소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하며 집안일뿐만 아니라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공정한 판결과 따뜻한 조언은 마을에 다툼이 생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대문 앞 소금 항아리를 살피며 소금이 굳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습기가 많은 날에는 숯을 함께 넣어 소금의 맑은 성질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등 변함없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며 안개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화목하고 번영하는 마을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안개 마을이 하얀 눈으로 덮일 때면 연화는 대문 앞 소금 항아리가 얼어붙지 않도록 지프로 정성스럽게 감싸 안아주며 추위로부터 집안의 소신을 보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덮인 기와지붕 아래로 고드름이 매달리고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겨울 풍경 속에서 연화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안개가 서늘하게 깔렸지만 소금 항아리가 지켜주는 집안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으며 연화는 이 소박한 행복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소금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며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신성한 물질임을 강조하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소중한 소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고 작은 항아리 하나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는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연화의 가르침 아래 도덕적 세이가 사라지고 예의 염치를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니 안개 마을은 가히 지상낙원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사랑채 문턱에 앉아 노을이 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날 숙부와 맞서 싸웠던 긴박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며 평온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비단 기와집 한 채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선함과 양심이었음을 깨닫고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 인생도 소금처럼 변치 않고 살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대문 앞 소금 항아리는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타오르며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고 안개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하며 하루의 마지막 일과를 정갈하게 수행했는데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의 정막을 깨우는 평화로운 선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잠자리를 살피고 아이들의 이불을 여며준 뒤 마지막으로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어 집안을 밝게 비추었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금 항아리가 대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온 마을이 하얀 소금꽃으로 뒤덮여 반짝이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 앞 개울가를 청소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했고 개울물 소리는 마치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듯 경쾌하게 흘러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의 돌들을 골라내고 수풀을 정리하며 마을의 경관을 가꾸었고 연화는 그들에게 시원한 미숫가루를 타서 대접하며 공동체 의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이 모여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고 안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의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금 항아리의 전설을 널리 퍼뜨리는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안개 마을의 소금 항아리 전통은 이제 인근 마을에도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대문 앞에 소금을 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정화와 상호 신뢰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타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소금 관리법과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집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그녀는 결코 거만해지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도성까지 알려져 임금님께서도 안개 마을의 풍습을 귀하게 여겨 포상을 내리셨고 마을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길이 남을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임금님의 포상을 마을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마을 서당을 확장하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약방을 짓는 데 사용하여 마을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결단을 내려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며 마을을 이끌었고 안개 마을은 이제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칭송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이제 명실상부한 마을의 상징이자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연화는 그 항아리를 닦을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안개 마을을 괴롭혔던 짙은 안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신비롭게 감싸 안아 보호해주는 천연의 요새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대문 앞에 등불을 내걸어 길 잃은 나그네들을 인도했고 소금 항아리의 맑은 기운은 나그네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개 마을은 정과 의리가 넘치는 곳으로 변모하여 한 번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고을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연화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화의 남편 또한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외조하며 집안의 가업을 일으켜 세웠고 부부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범적인 부부상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가문의 명예는 날이 갈수록 드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바른 인성과 전통을 지키는 법을 먼저 가르쳤고 그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역군 톡톡히 해내며 가문이대를 훌륭하게 이어갔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비바람에 깎였지만 그 속에 담긴 소금의 순결함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이는 연화 가문의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증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덧 연화도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소금 항아리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며 맑고 밝게 자라나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공량으로 성장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비록 예전보다 조금 가늘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과 지혜는 더욱 깊어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말 한마디에 기울이며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소금 항아리는 연화의 삶 그 자체였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마을의 역사를 증언해주고 사람들에게 정화의 의미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안개마을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대문 앞에 소금 항아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연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이 소금처럼 세상을 맑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음에 감사하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어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는 평온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숲의 짐승들도 조용히 숨을 죽인 가운데 안개 마을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꿈결 같은 시간 속으로 침잠하며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소금 항아리의 맑은 기운을 느껴보며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의 품 안으로 들어가 편안하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험난한 시련이 닥쳐와도 정직한 마음과 굳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금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제는 모든 불을 끄고 깊은 잠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안개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까지 스며들어 포근한 이불처럼 여러분을 감싸 안아줄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제 눈을 감고 고요한 수면의 세계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항아리는 단순한 전설 속의 물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할 양심과 정화의 불꽃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소금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소금의 짠맛이 음식의 풍미를 더하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며 저도 이제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빌며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졌으니 여러분 모두 편히 쉬시고 아름다운 꿈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며 이 긴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소금 항아리 위에 내려앉아 은빛 보석처럼 반짝이는 풍경을 상상하며 여러분의 의식도 서서히 흐릿해지고 몸은 솜사탕처럼 가벼워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편안함 속에 내일을 위한 소중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마을은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소금의 맑은 기운으로 치유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언제든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평화를 되찾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맡에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고요한 안개마을의 자장가를 들려드리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끝맺음하니 편안히 잠드소서. 연화가 지켜낸 그 하얀 소금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언제나 순수하고 맑게 빛나기를 바라며 이 세상 모든 부정한 기운이 여러분을 비켜가고 오직 행운과 행복만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조상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어드립니다. 이제 안개마을의 등불은 완전히 꺼졌고 소금 항아리만이 묵묵히 밤을 밝히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평화로운 장막을 즐기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잠의 세계로 들어가 푹 쉬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길고 긴 밤이었지만 소금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정말로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안식하시길 바라며 인사를 마칩니다. 이제 안개마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소금 항아리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지켜줄 것이니 여러분도 마음 편히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